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21일부터 29일까지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분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한으로 치면 한 푼도 못 받으니 반드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며칠부터 며칠 사이요? 2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창 신청받고 다음 주 있습니다. 화요일까지네요. 예. 네. 자, 전 국민의 끼니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조정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여러분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씨는 발목에 보호대 차고 다녀야 되겠어. 네? 조금 전에 발목- 노래 나가죠. 발목을 잡지 말라며. 맞아요. 그게 발목 잡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좀 발목을 모두 안 잡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네 꽃길만 걷자 이런 느낌. 그래. 네, 코로나19가 지금 발목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의 아킬레스건을 확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 어디 있는 줄 알고 끊어 그래.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제 방역에 협조하면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곧 끊어질 것 같습니다. 끊어질 것 같아요. 예, 예. 네.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점은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네. 지난 건지 하여튼 정점 부분에 온 거는 같아요. 네, 예. 느낌이. 근데 조정민 씨 요즘 뮤지컬 연습 중이시라면서 어떤 뮤지컬이에요? 맞아요. 볼륨업이라는 뮤지컬인데 우와. 홍경민 선배님께서 이제 극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 보내주셨는데 탤런트 홍경민 씨 가수. 가수. 네. 근데 저한테 배우도 보내주- 하셨죠,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그분이. 네. 근데 클래식 전공을 한 여자가 이제 피아노 치는 여자가 이제 가요와 팝에 관심이 있는데 엄마가 자꾸 못하게. 네,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감정이입돼서 저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네, 전 여자 주인공이고 이제 손호영 선배님 있잖아요. G.O.D. 예, 예. 네, 그분도 이제 남자 주인공. 그래서 또- 손호영, 조정민 주연이에요, 그러면? 네. 야, 그거 재밌겠다. 재밌겠죠. 보러 오세요. 음악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네, 음악도 그 많이 조정민 나오고. 씨가 직접 피아노 연주도 하고 네네, 노래도 부르고. 무슨 연주를 해요? 어떤 곡을? 원래는 기존의 가요들을 좀 같이 섞었었는데 네. 저희가 창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한 3곡 정도 만들었고요. 그래요? 네, 같이 참여하는. 네. 저 안 선생님 조정민 예. 씨가 워낙 또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예, 예. 그 가급적이면 네. 인생 모이니 같은 것도 한번 껴놓고 그래봐요. 아, 그 중간중간에 그럼 제가 네, 됐고요. 예, 볼륨업. 다 같이 보러 가야겠네요. 네, 자, 보러 오세요. 오늘 이 화물 기사님들 좀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화물 예. 기사님들이 저희 프로그램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요즘 기름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힘들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서울 휘발유값이 리터당 2,091원, 3월 16일 기준으로요. 경유값이 2,019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화물 트럭 기사님들이 기자회견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작년 3월 평균보다 경유 가격이 무려 32%가 상승했고요. 그래서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한 달 유류비 지출만 약 250만 원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계산해봤어요. 트럭 기사님들 제가 그 월요일 날은 KBS 라디오 나오고 화요일은 TBS 라디오 나오는데 트럭 기사님들이 제 전화번호 알았고 전화 많이 주셔요. 네. 지금도 문자 많이 와 있어요. 실제 한 통화를 해보니까 하루에 뭐 3만 원 늘은 게 6만 원 늘어났기 어우, 때문에 그럼 배로 3만 원 늘어났네. 늘어났잖아요. 그럼 10일만 해도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넣었답니다. 그렇게요. 지금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200만 원 안팎이 경유값이 실제 늘어난 거예요. 유류비가 그리고 휘발유하고 경유값이 차이가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안 났고요. 네. 예전에 저 지금도 기억나요. 경유는 1,000원 이하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9원이면 대박. 2배 안팎이 뛰어버린 겁니다. 1.5배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한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이 기름값 고공정이 계속된다면 기름으로 먹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는 유류비를 특별 지원 한시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 기사님 한 분을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진걸 소장님께서 화물 기사님 사연을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1톤 용달하는 화물 기사입니다.
6년 전 노후 생활을 꾸려갈 방편으로 화물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3년 전부터 참 힘이 드네요. 코로나로 일감이 줄어들더니 요소수 파동으로 한번 이청, 이번엔 기름값으로 또 한번 이청, 거기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개 수수료까지 물다 보니 한 달 똑같이 벌어도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나이에 달리 할 일도 없어서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톤 트럭 운전하시는 기사님이신가 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숙제 같은 인생 축제처럼 살고 싶은 61세 인천 서구 검단에 거주하고 있고요. 소형 1톤 화물을 시작한 지 6년째 하고 있는 김재용입니다. 예. 61세시면은 호랑이 띠예요? 소띠입니다. 아, 소띠시구나, 소띠. 네네. 예. 네. 예, 소개 참 재밌게 해주셨는데 어려운 와중에도요. 네. 저희 한 달 똑같이 벌어도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네. 이제 매출은 그대로인데 다른 비용이 엄청 늘어난 건데 요즘은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제 기자회견 현장에서 생활비도 못 벌고 있다라는 제가 기사님 사연도 봤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상황에 빗대면은 매출의 차이는 많이 감소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600에서 한 650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은 한 300에서 350에서 400 정도? 네. 그 선에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나가는 비용은 더 늘어나면 수입이 확 주는 거 아닙니까? 예, 한 40% 정도는 줄었습니다. 아, 40%. 그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기름값뿐만 아니고 제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차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상승 효과들이 많아서 많이 벌어도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예.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개 수수료까지 물다 보니 이렇게 안진걸 소장이 소개할 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중개 수수료라는 게? 중개 수수료가 뭐냐면 그 플랫폼에 그 화물 주선업자들이 그 알선소에서 플랫폼에다 화물을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에서 오다를 잡아서 그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가는 수수료가 작게는 10%, 많게는 30% 그렇습니다. 예, 예. 이야. 요건 이제 대리 기사님들이나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똑같지 않아요? 네, 중개 같은 플랫폼에서 올리라고. 이렇게 콜을 잡으면 네네. 대리 기사님들도 20%, 퀵서비스 기사님도 20에서 25% 떼시거든요. 와. 네. 그리고 이것도 고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어저께 아무튼 기자회견하는 사연까지 보니까 매출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근데 화물 운송비도 거의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는 일감이 줄어드니까 네. 화물 운임이 깎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깎이는 원인이 예. 어떻게 깎이냐면 예. 정상적인 요금을 주선사에서 올려주면 예. 화물 기사들이 자기가 맞는 짐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차는 많고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며 겨자 먹기로 이거라도 잡고 움직이자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경쟁하게 되는 거죠. 아유. 그렇죠. 저가가 맞습니다.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예, 예, 예. 아까 소장님께서 경유 가격이 작년 3월보다 30% 넘게 올랐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기사님 체감하시기 어때요? 한 달 유류비가 얼마나 드시나요? 1톤 기사를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한 60만 원 정도면 됐거든요.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8, 9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어휴.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그 국가에서 30% 감면해 줬잖아요. 유류세. 예, 예, 예. 그 유류세 감면분이 저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원래 27% 정도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네. 원래. 네. 그런데 이번에 유가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가에서 30%를 감면해 준 대신 화물차 기사들한테는
27% 감면해줬던 거를 13%로 또 줄여버렸어요. 아. 11%에서 13%를 줄여버리다 보니까 더 어렵은 상황에 봉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가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예, 그동안 유가 보조금을 받았던 화물 기사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예,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일부 조금 할인은 늘어났지만 네. 예, 예. 큰 효과는 없다 이런 지적이신데 아유. 기사님 혹시 코로나 지원금은 받으셨어요? 코로나 지원금은 지금 한 번도 못 받아봤고요. 1차 지원금 때 신청은 했는데 매출 감소가 25% 이상 안 된다고 못 받았고요. 예. 그리고 2차를 한 달 전에 신청해놨는데 답변도 없고 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트럭 기사님들 관련해서 지원금이 네.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번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금 20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고 있는데 이제 화물 트럭 기사님들은 전체 업종 평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돼 버렸어요. 이번 특고 지원금에서는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의 특고 지원금에서는 어쨌든 25% 매출 감소, 20이나 25% 매출 감소가 요건이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못 받은 분들이 있고 예. 작년 12월 1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 3월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나갔잖아요. 예, 예. 이것도 트럭 기사님들 중에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중에 그 업종이 경영이 업종으로 되신 분들은 받고 그게 안 된 분들은 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런데요. 예, 제가 주변에 그 1톤 기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연대를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한테 좀 조사 좀 해봤어요. 예, 그 코로나 지원금을 어떻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5명 중에 1명은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받았느냐 그랬더니 1차 지원금 때 거기 포함이 돼가지고 바로 100만 원을 받았고 2차 지원금 300만 원도 신청을 했는데 신청과 동시에 2시간 만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고 네. 등록을 할 때 그 업종이 경영이 업종으로 선정이 됐고 나중에 그래서 작년 12월에 100만 원 받은 기록이 있으니까 이번에 300만 원 바로 나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업종이 방역 지원금을 받는 업종이 안 됐거나 아니면 매출 감소 25%가 안 된 분들은 작년 10월에 못 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전화하신 김재용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이번 300만 원도 자동으로 탈락돼 버린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신청도 받아달라 제도 개선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금. 예. 네. 4836 청취자께서요. 김 사장님.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 현실이니 힘내세요.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셨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가족은 맨 위에가 남자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아이 그리고 아내 그런 4식구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 와. 저 자녀분들이 무슨 일 다 직장 생활하고 계신가요? 이러면 예,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와. 성악을 전공하고 이탈리아에서 7년간 공부를 한 끝에 이번에 올해 2022년도에 그 프랑스 국립오페라단에 합격해가지고 와, 와. 축하합니다. 야 정말 아드님이 예, 아드님이요. 이야. 돈 많이 드셨겠어요. 레슨비. 그리고 둘째는 지금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영화. 예. 아우 자녀분들은 뭐 잘 성장하셨네. 예. 그럼 파리에 있어요? 예, 파리에 있습니다. 와, 언제 진짜 멋있다. 공연 보러 가셔야 되겠네요. 코로나 끝나면. 갈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아이들 키우느라고 비용 너무 많이 드셨는데 네. 지금 트럭 기사님 하시다 힘드니까 프랑스 가려면 비용 많이 드니까. 예. 아빠 고생하는 거 보면 아이들도 걱정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큰아이 대학 졸업 후에 몸 맡기지 않고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 졸업 후 7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혼자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유학 생활을 무사히
하고 나서 지금은 좋은 직장 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들 참 대견스럽고, 그리고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며느리한테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작은 딸이 우리 큰아이 때문에 많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아이 돌봄이라고. 그래서 절대 부모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똘똘 뭉쳐서 잘 이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단단하게 뭉쳐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단결하자. 예, 가족. 예. 단란한 가족. 예. 프랑스 국립 오페라단 단원이 됐으면 어디 바리톤입니까? 그러면 테너입니다. 테너로. 와 오. 대단하시다. 근데 저 가족한테 한 말씀 해달라 그랬더니 자녀분 얘기만 주로 하시고 아내분 얘기는 아주 짧게 하시네요. 별로 안 고마우신 거예요? 아내한테도 맨 처음에 했는데 저기 짧게 하셔가지고. 사장님 너무 저희 짧았어요. 좀 길게 예. 해주세요. 이제 저희 아내가 큰아이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감정들을 많이 느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발휘해 주려고 네. 많이 노력은 하지만 저기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김재영 사장님. 예. 한마디만 야, 해주시면 돼요. 여보 사랑해. 예, 한번 예. 해요. 이런 말 해본 지 오래됐죠? 자 시작. 제가 저희 아내한테 닉네임을 하나 붙여줬거든요. 네, 예. 그러면 닉네임 부르고 사랑해 하세요. 예. 시작. 제가 평생 애인이라고 닉네임을 붙여놨는데, 오 와. 대박. 평생 애인, 평생 사랑해줄게. 야. 이거죠. 아 너무 좋네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평생 애인을 저기 평애라고 줄여서 합니다, 사장님. 그렇습니다. 평애. 아, 그래요? 나 몰랐어. 조정민 씨도 모른다는데. 제가 방금 순간 줄여봤습니다. 평애. 자, 평생 평애. 애인. 1톤 트럭 화물 하시는 김재영 사장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시고요. 유류비 지원이라도 제가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영 기사님이 신청 미리 해주신 노래입니다. 한가빈 인생 연습. 연습만 몇 년째 하고 있는 가수죠. 한가빈 씨 인생 연습 잘 들었습니다. 예. 4684님이 듣고 계시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저도 화물차 지익기사입니다. 월급은 오히려 일이 없다고 깎는데 기름값은 천정부지 올라가가지고 물가도 비싸고 이래저래 수입이 줄어서 배송하는 일도 신나지가 않습니다. 19형님 이 또한 지나가겠죠. 네. 아이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3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식사하셨어요? 가수 조정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한 분 더 만나겠습니다. 조정민 씨가 사장님 사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5년) 전 하던 일을 다 접고 남편과 함께 지하철 역사 안에서 분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유동 인구도 많고 출퇴근길 직장인들이 들려줘서 처음엔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퇴근 후에 집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다 보니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주말엔 더 한가하고요. 지하철 아니다 보니 임대료도 높고 처음 시작할 때 얻은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 참 사정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여유도 없지만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용기 주시면 저희 부부 다시 한번 힘내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용기 드려야죠.
지하철역 구내에서 분식점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57세 손향숙입니다. 그리고 강동역 역사 안에서 분식점 미도를 운영 중에 있어요. 미도. 예. 네, 미도가 분식집이나 일식집 이름이 많은데요. 그렇죠? 아름다운 도시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부산 어묵 그 미도 상품 그 이름을 따와서 예. 저희가 부산 어묵 전문점이거든요. 아, 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아니 강동역이면 안진걸 소장이 강동구 쪽에 예, 산다고 예, 그러지 예. 않았어요? 저 뭐 천호역, 강동역 자주 갑니다. 사장님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네, 꼭 오세요. 예, 사장님들 목소리가 약간 좀 힘이 그 없으시대. 힘이 네.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감기 기운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아 그래서 목소리가 그러시구나. 예. 그렇구나. 예, 힘을 낸다고 해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아니 증세가 어떠셨어요? 아, 제가 이제 조심하려고 해도 뭐 워낙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한하고 몸살이 오면서 근육통이 오고 목이 많이 잠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서 조퇴를 했다가 직원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예 출근을 못할 지경까지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예. 양성이 나왔어요. 신속 항원 검사 하셨구나. 아니요, 병원 저기 가서. 했다가 이제 항원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또 집에서 또 키트를 또 해보고 그랬더니 양성이 나와서 바로 보건소로 가가지고 했더니 또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아이고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그 재택 치료하셨잖아요. 네. 재택 치료하면 보건소하고 주민센터에 재택 치료 지원금 신청할 수 있으니까 또는 이제 가족이 걸려서 부모님들 중에 한 명이 휴가 썼으면 가족 돌봄 휴가비라는 것도 있으니 그것도 꼭 챙겨 보시고요, 사장님. 예, 예. 예, 예, 예. 네, 사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은 다 괜찮으신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증세는 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연락 오기는 7일 정도 지나면 네. 다른 분들한테 옮길 수 있는 그 바이러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 착용 잘 하고 예. 일상에 복귀를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다른 직원이 또 오늘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 대신에 또 이제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매출은 걱정이에요. 얼마나 줄었어요? 그래서 매출은 저희가 이게 원래 겨울에 하는 장사예요. 어묵이나 뭐 떡볶이 순대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추운 겨울 다 지나갔으니까 가뜩이나 이제 매출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봄이나 여름 되면. 가을부터가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 직종이라서. 아. 그런데 이제 뭐 겨울도 코로나 때문에 뭐 영업 시간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매출이 한 30% 정도가 줄었어요. 저희가 예. 보통 하루에 한 130에서 150은 팔아야 되는데 100만 원도 못 팔고 있어요. 예. 코로나 지원금은 좀 받으셨어요? 코로나 지원금은 이게 또 이제 업종이고 또 저희가 뭐 아주 이렇게 열악한 그건 아니어서 매출이 많이 이렇게 20% 이상인가 이렇게 하락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많이 못 받고 이번에 한번 300만 원 받았어요. 예, 그 작년 12월 달 방역금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이번 방역금 네. 3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네. 예, 네.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장은 이제 매출 감소 여부 상관없이 지원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도 저기 4분의 작년 10월, 11월, 12월분 요즘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안 했어요. 예, 그건 이제 매출 감소액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네. 조금 받으신 분들은 5, 60만도 받기도 하고요. 큰 가게 같은 경우는 예. 많이 받으면 천만 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근데 혹시- 저희는 그 예. 정도는 아니라서 예. 예, 카드 매출이 워낙 많아가지고 현금보다 갈수록 예.
그게 많으니까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작년부터 카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예. 그 전체적인 매출은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카드 매출이 그러다 늘어나가지고 매출 감소액이 없거나 예. 소액으로만 예, 잡힌 예. 경우가 있죠. 네네 맞아요. 어쨌든 거기에 해당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꼭 손실보상 신청하시고요. 근데 네네. 저기 대표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매출 감소도 힘든데 요즘 힘든 일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저희가 지하철 역사 안에 있으니까 예. 이게 전대 매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임대인하고 이제 도시철도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저한테 또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임대인하고 계약한 이제 그 금액이 있는데 임대료를 저희는 다 이제 지불을 했는데 임대인이 또 어렵다고 도시철도에 지불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철도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시켜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저런. 예, 소송이 예. 들어가서 이제 소송이 끝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에 다시 이제 그간에 안 낸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임대료를 다 이제 환산해서 도시철도에다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명도 그래서 소송 그때까지는 네, 명도 소송 당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 전대 매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임대 받은 걸 또 임대해 주는 예. 거. 네네. 지하철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재임대 사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갑을 병 중에 병인데 을이 네. 중간에 잘못하면 아. 병까지 네. 책임을 지니까 이게 어머. 고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명도소송 중앙에는 강제 집행이 없으니까 네. 최대한 벌어서 나중에 다시 네. 도시철도공사랑 재계약을 하더라도 좋은 네.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예. 사장님 재계약은 거의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다른 네. 매장을 알아봐야 되네.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권리금도 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달라는 그 소송하고 네. 시설비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소송을 지금 또 임대인하고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 임대인이 권리금 환수기회를 보장해주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고쳐졌거든요. 네. 네. 아이고 아무튼 힘내셔야겠네요. 네. 아이고. 사장님 힘내세요. 예. 네, 혹시 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하고 딸 둘 있어요. 딸은 뭐예요? 큰 딸은 저기 앞에 방송부는 성악 그쪽인데 저희는 발레를 해서 와. 그래서 이제 뭐 발레단도 다니고 이제 아이들 지도하는 프리랜서고요. 네. 작은 딸은 뭐 세무직 일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디저트 카페나 그런 거를 자기가 벌어서 하고 싶다고. 네. 근데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습이나 그런 걸 하면서 저희 가게에다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오. 제가 이제 해주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작은 애는. 그리고 두 따님 있어서 참 든든하실 텐데 네, 이번에 네. 남편과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 저는 두 딸들이 다행히 큰 속 썩이지 않고 오히려 엄마 아빠를 많이 챙겨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일을 하면 딸 둘이 돌아가면서 집안일을 나눠서 도와주고 또 이제 피곤한 엄마 아빠 때문에 이제 음식 같은 거를 골고루 이제 메뉴나 그런 걸 자기네 나름대로 건강식 생각해서 준비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배려해줬어요. 그리고 또 남편은 저와 이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맞는 것도 있지만 힘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아웅다웅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또 가족밖에 없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른 사람들 도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가족들 지금처럼 저한테 또는 남편한테 서로 이제 힘하고 용기를 주면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도 많이 사랑해요 가족들. 예. 따님 둘이 큰 딸은 발레리나고 둘째 딸은 미래 사업가네요. 예. 네. 와. 제가 그죠. 제빵사. 예. 이런 딸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예. 예, 저희는 참 딸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29, 30인데 연년생인데 네. 저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본인들이
자기네들 이제 할 일 생각하고 해서 이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요새는 결혼도 빨리 하는 추세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죠. 29살은 예. 요즘 뭐 결혼 다 30 중반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40 넘어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40 넘어도 해요? 네. 아니 늦게라도 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럼요. 아이 둘씩 그럼. 쑥쑥 잘 나오면 인생은 얼마나 한 좋아요. 번뿐이니까. 예, 맞습니다. 분식점이면은 주 메뉴가 어떻게 돼요? 어묵 말고 떡볶이. 부산 어묵, 네. 뭐 떡볶이, 순대, 토스트, 잔치국수, 우와. 밥 이렇게 다양하게 해요. 네. 와, 이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게 오늘 확실하게 네네. 홍보해 주실 텐데요. 노래 네네. 나오고 제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네네. 시작! 서울 강동역 지하 3층에 위치한 부산 어묵 전문점 미도입니다. 저희는 잘 불지 않고 중독성 있는 칼칼한 떡볶이, 또 조미료는 전혀 넣지 않고 국물에 정성을 다한 매운 소스에 곁들여 먹는 어묵. 어, 매일 신선 재료로 그때그때 직접 말아드리는 엄마표 김밥, 살진 순대, 또 따뜻하게 야채를 가득 넣어서 직접 구워드리는 토스트, 또 시원한 국물로 갖은 고명을 넣어서 말아드리는 잔치국수 등 우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또는 가족들의 한 끼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후회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또 서비스하고 친절은 기본입니다. 와. 야. 예. 사장님. 강동역 지하 3층 미도요. 미도. 중독성 네. 있는 떡볶이. 야. 근데 홍보 멘트를 미리 다 적어 놓으셨나 봐. 그죠?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조미료 안 들어간 어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뭘로 맛을 내시는 거예요? 저희는 국물에다가 뭐 다시다나 그런 거 넣지 않고 뭐 가진 야채하고 뭐 멸치, 다시마, 밴댕이, 보리새우, 꽃게 예. 그런 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재료비가 만들어서 어마어마하시겠다. 어묵하는데 멸치하고 그렇게- 꽃게만 넣어도 국물이 끝내주죠. 어묵하는데 무를 이렇게 넣어야 돼. 무도 넣어야 정성을 돼요. 많이 쏟아 예, 부으시는 무도 거예요. 들어가고. 예, 무시 무. 아니 근데 그렇게 부자재를 많이 쓰시면 뭐 남는 거 있어요? 어묵 하나에 그래서 얼마 어묵이- 받으시는데? 어묵을 원래 1,000원씩 받다가 1,300원으로 올렸어요. 근데도 또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비싸다고들 하세요. 네. 어묵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또 직접 드신 분들은 저희가 국물이 뭐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고 시원하다고 그래서 매니아들이 많으세요. 포장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예. 서울 5호선 천호역과 길동역 네네. 사이에 있는 강동역, 네. 네. 상일동역과 마천역으로 갈라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 네네. 지하 3층의 미도. 예, 지금 다이어트 하신 분들 디테일. 다이어트 잠시 뒤로 미루시고 달려갑시다. 저도 달려가요. 저도 네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지하철 공사 안내 멘트하는 공무원 같았고. 예, 제가 강동역은 꽉 잡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네. 내일부터 가게 다시 나가실 텐데 아마 예. 손님이 몰려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몰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손양숙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예. 손 대표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아 이명욱 씨 노래 잘 들었어요. 네. 9774님께서 조금 긴 문자 보내주셨는데 허리케인 라디오 늘 응원하고 잘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문자 사연 보냈던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안진걸 소장님께 조언 구하고자 문자를 드렸는데 다음 날 소장님 전화 받고 나서 마음에 위안이 되었답니다. 우와. 조금 전에 화물차 기사님 사연도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모쪼록 운전하시는 모든 님들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소장님 통화를 해주셨군요. 예, 저는 정말 TBS 라디오 이렇게 출연할 기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게 제 삶의 보람입니다. 예. 이제 신청하셨을 거예요. 범택시사님 다 신청했고 3월 말에 100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50만 원 택시사님들, 그다음에 버스사님들 네. 지급되니까 꼭 조금만 그래요.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진걸 소장님 노고를 제가 취하기 위해서 이따 나가서 예.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우와. 저도 잔치국수 찾으세요. 잔치국수 사주시면 안 될까요? 강동역 잔치국수. 가야 돼. 아니 그 동네에서라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두 분 어땠어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따 가면서 떡볶이 사 먹어야겠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어쨌든 지금도 화물트럭 기사님들이나 용달차 기사님들 제일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기름값이 너무 폭등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한시적인 지원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제발. 예. 그러면 조정민 씨 네. 안진걸 오빠한테 떡볶이 좀 사달라고 그러세요. 오빠, 커피는 내가 타줄게. 진걸 오빠, 아, 예, 예. 떡볶이 사주세요. 아니, 본인이 식사하셨습니까? 노래 부르면서 예. 밥도 못 먹고 다니고. 여러분 조정민 선생, 조정민 가수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시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가게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15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걸 수장, 조정민 씨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님이 몰려오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어서 옵쇼. 예.